요거랑 연결할 무선 마이크를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해서 2주 뒤에 온대요. 자, 일단 몇 번이냐면 1179번 봐봐. 같이 하자. 1179번. 일단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유리마 1179번 딱 문제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 일단? 읽기 싫다, 풀기 싫다 그런 느낌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호! 네. 반드시 꼼꼼하게 문제 다 읽어봐야죠. 그렇지, 읽어볼게. 자, 답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0부터 2999까지의 4자리 자연수를 을에게 전송하려고 한다. 2000부터 2999에 4자리니까 4개의 자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천의 자리는 뭐로 고정인 거야? 2로 고정인 거죠. 이거까지는 괜찮고. 자, 그 다음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을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에 규칙에 따라 전송을 할 건데,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4자리의 수에 각 자리수의 합이 짝수이면 뒤에 0을 덧붙이고 각 자리수의 합이 홀수이면 뒤에 1을 덧붙인대. 자,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으니까 문제에서 예시까지 들어줬죠. 예를 들어서 여기 봐. 2026이 있어. 잘 봐. 얘는 4자리 수의 합이 2 더하기 0 더하기 2 더하기 6은 10이고요. 짝수죠. 네. 짝수일 때는 뒤에 뭐를 덧붙여라? 0을 덧붙여라. 이렇게. 유림이 괜찮아? 그 다음에 수호야. 만약에 2102가 있어. 각 자리수의 합이 몇이에요? 5죠. 홀수죠. 뒤에 뭐를 덧붙여라? 1을 덧붙여라. 이렇게. 어쨌든 여러한 규칙으로 전송을 할 건데 문제. 답이 전송하기 위하여 끝에 0을 덧붙인 5자리 수 중에서, 자, 끝에 0을 덧붙였다는 얘기는 앞에 4개의 합이 짝수라는 거야? 홀수라는 거야? 앞에 저 2명밖에 없잖아 오늘은. 짝수라는 거예요? 홀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짝수라는 거죠. 잘 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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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자리 합이 짝수인데요. 여기는 뭐로 고정이야? 2로 고정이고 여기에 0이 있는 거야. 그지? 자, 그리고 나서 5자리 수 중에서 전체가 0까지 포함해가지고 5자리라고 봤을 때 가운데 3개의 자리가 서로 다른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그러면은 얘가 짝수이기 때문에 일단 이만큼과 이만큼과 이만큼을 더해서 짝수가 나와야죠. 그지? 근데 그게 각자의 숫자가 서로 달라야 돼. 걔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일단 나한테 0, 2, 4, 6, 8 이렇게 짝수가 있고요. 1, 3, 5, 7, 9 홀수가 있을 때 3개를 더해가지고 짝수가 나오려면 케이스는 2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짝수만 몇 번 더하는 거야? 그렇지, 3번 더하는 거야. 참고로 2분, 2가 짝수야. 알겠죠? 그러면 짝수가 5개니까 5개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배열하면 되는 거죠. 그게 5P3이니까요. 몇 가지냐면 60가지가 될 거고, 아니면 두 번째로 3개를 더해서 짝수가 나오려면 짝수 하나에 홀수 몇 개? 2개가 있어줘야 돼. 아드 5가 홀수예요. 알겠죠? 그러면 짝수 5개 중에서 하나 먼저 선택하고 홀수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해. 그렇게 해서 총 3개를 선택했고요. 걔를 뭐 하셔야 돼요? 배열해야겠죠. 그지? 배열하는 게 3개 배열하는 게 선택풀이에요. 자, 그러면 5 곱하기에 10 곱하기에 자, 6이니까 몇이야? 300이고요. 여기서 60이고 여기서 300이니까 토탈 몇 가지? 360까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면 어렵지 않잖아. 그지? 괜히 2개짜리가 아니라는 거죠. 할만해요. 정답은 3번이고. 자, 그 다음에 1182번 한번 해보자. 1182번. 야, 문제는 항상 꼼꼼하게 읽어줘야 돼. 제발. 읽어볼게. 잘 봐. 자, 이틀 동안 진행하는 어느 축제에 모두 5개의 팀이 참가하여 공연을 하려고 한다. 여기 봐. 5개의 팀을 A, B, C,
C, D, E라고 할게. 그 다음에 이틀에 걸쳐서 공연을 하니까 첫째 날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은 매일 2팀 이상이 공연하도록 하고 공연하도록 5팀의 공연 날짜와 공연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단 공연은 한 팀씩 하고요. 축제 기간 중 각 팀은 한 번만 공연을 한다. 잘 봐. 일단은 매일 2팀 이상 공연을 한다 그랬죠. 그럼 전체가 5팀이니까 첫째 날에 2팀이 하고 둘째 날에 3팀이 공연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첫째 날에 3팀이 공연을 하고 둘째 날에 몇 팀이? 2팀이 공연을 할 수가 있겠지. 나는 지금 두 가지로 케이스를 뭐 한 거야? 분류한 거야. 그지? 자, 그러면 1번 케이스를 먼저 구할 건데 첫째 날에 2팀이 공연을 한대. 그러면 5개의 팀 중에서 첫째 날에 공연할 2팀을 선택하고 배열하면 되는 거잖아. 그게 OP 몇이야? 2죠. 예를 들어서 A와 B가 됐다라고 치면은 A, B랑 B, A는 다른 거잖아. 다르니까 순서까지 신경을 써줘야 돼. 그죠? 자, 그러면 A, B가 됐으니까 나머지 3명은 저절로 여기서 공연하면 되죠. 그럼 세 공연팀을 세 자리에 배열하는 거니까 곱하기 몇 팩이야? 3팩인데 첫 번째 1번 케이스의 경우의 수와 2번 케이스의 경우의 수는 어떨까요? 사실상 같겠죠. 같을 거니까 하나 구해놓고 몇 배 처리하면 돼? 2배 처리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20 곱하기에 6 곱하기에 2니까요. 정답은 240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이것도 할만 했고. 자, 그 다음에 1183번을 볼 건데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일단 문제를 봐. 길잖아. 짜증나, 안 나? 짜증나고요. 실제 내신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봐. 읽고 싶겠니?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봐. 이게 문제가 길수록 겉만 요란하고 속은 간단한 경우가 많아. 생각을 해봐라. 문제가 긴데 복잡하기까지. 그런 문제를 어떻게 내겠니? 내신에서. 오케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모양의 시트지가 2장이 있대요. 잘 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변의 길이가 A인 시트지가 몇 장이 있대? 2장이 있대. 그 다음에 뒷변의 길이가 루트 2a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시트지가 4장이 있대. 여기 봐. 이렇게 직각 이등변인데요. 뒷변이 루트 2a죠. 그럼 한 변은 몇이에요? a죠. 그지? 요거를 반절로 쪼갠 거. 이게 몇 장이 있다라는 거야 지금? 4장이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쭉 읽어 나가다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집에 창문 4개에 시트지 6장을 빈틈없이 붙이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 여기 잠깐 봐봐. 지금 집을 보면은 창문이 있는데요. 창문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요 지금. 창문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고. 여기에다가 하나, 둘, 4개 해가지고 6개를 빈틈없이 붙였으면 좋겠대. 알겠니? 자, 그래서 색깔을 보니까 얘네들은 색깔이 다 무슨 색이야 지금? 노란색, 노란색이고 얘는 서로 다른 색깔이 그냥 4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지? 자, 그러면 잘 봐. 우선 첫 번째로는 이 4개의 자리에다가 이거 2개를 한번 붙이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하자고. 그러면 4개의 자리 중에서 얘네들이 들어갈 2개를 선택만 하면 되는 거죠. 얘는요 4P이에요 4C이에요? 4C2에요. 만약에 얘들아 이 2개 색깔이 달랐으면은 4P2야. 왜냐면 뭐 노란색 빨간색이라고 해보자. 노빨이랑 빨노는 다른 거잖아. 걔는 순서를 생각한 거니까 4P인데요 같은 색이잖아. 그지? 같은 색이니까 순서가 바뀌어도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뽑기만 하면 돼. 4C이야. 자, 그래서 자, 여기랑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이 들어간다고 한번 쳐볼게. 예를 든 거야. 자, 그 다음 곱하기에 이렇게 생긴 거 4개를 붙여야겠지. 가령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둘, 셋, 4개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야. 4개의 색을. 그럼 4개가 4개에 들어갈 거니까 곱하기 몇 팩? 4팩인데 이때 진짜 조심할 게 있어.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빨강색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 주황색이에요. 빨강색과 주황색을 여기에 넣을 건데요. 이렇게 해서 빨줄을 붙일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빨줄을 붙일 수가 있지. 여기 안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 붙일지 아니면 이렇게 선을 그어 붙일지 몇 가지가 생겨? 2가지가 생기잖아. 곱하기 뭐 해야 돼? 여기도 몇 가지가 생겨? 2가지가 생기죠. 얘까지 신경을 써야지. 이렇게 붙이냐 이렇게 붙이냐. 그렇지? 그러면 6 곱하기에 24 곱하기에 4고 계산은 그냥 내가 할게. 계산하면 576까지가 나올 거야. 정답은 3번이 돼요. 알겠죠? 이런 거 시험 나오면 맞춰놨으면 좋겠다. 그게 연습했습니다. 우리한테는 땡큐인 거죠. 한 번 했잖아. 그래. 너희들이 천천히 다시 한번 잘 풀어봤으면 좋겠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190번 보자. 이거 지금 너무 빨리 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천천히 말할까? No! 나 끝난 다음에 주말 보강 시간 일정 내가 좀 얘기해 줄게. 알겠지? 자, 1190번을 보니까 이것도 문제 꼼꼼하게 읽으면서 가보자. 키가 서로 다른 A반, B반 학생 3명을 각각 일렬로 세우려고 한다. 나는 3명 하면은 머릿속으로 3명 그렇게 안 한다고. 3명을 직접 설정을 할 거야. 제가 A반이 있고 B반이 있는데 A반의 3명을 A, B, C라고 하고 B반의 3명을 D, E, F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키가 서로 다르다 그랬잖아. 그냥 가정 좀 해서 키의 순서가 이렇게 된다라고 한번 해볼게. 다 다르다고 하니까. 토탈 몇 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셋, 넷, 다섯, 6명이 있는 거지? 그리고 전체 6명을 잘 배열을 할 건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A반에서 키가 가장 큰 학생은 B반에서 키가 가장 작은 학생보다 왼쪽에 섰으면 좋겠대. 왼쪽에. 자, 이거는 순서가 어떻게 된 거야? 정해진 경우죠. 순서가 정해진 경우는 내가 순서를 직접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로 접근하자? 조합으로 접근하자. 이런 생각을 못해도 당연히 조합일 수밖에 없는 게 잘 봐. 일단 A와 F의 조건이 걸렸지. 6명을 배열할 건데요. 나는 조건이 걸린 A와 F부터 배열을 할게. 그러면 6개의 자리 중에 2명이니까 몇 개의 자리에 들어가? 2개의 자리가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A와 F가 들어갈 2개의 자리를 6개 중에 선택을 해야지. 그지? 그래서 내가 선택했어. 이 자리와 이 자리에 A와 F가 들어갈 거야 라고 선택을 했어. 그럼 만약에 A, F랑 FA가 된다면 곱하기 몇 팩이야? 2팩이죠. 그지? 근데 그게 아니지 지금. 무조건 A가 여기고 무조건 F가 여기지. 왜냐하면 A가 F보다 왼쪽에 와야 되니까. 곱하기 2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왜?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조합인 거야. 무작정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자, 그러면 얘네 결정했고 나머지 4명을 그냥 조건 없이 배열하는 게 몇 팩? 4팩. 계산하면 15 곱하기 24니까 몇 가지? 360까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죠? 이것도 할만했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1191번을 할 건데요. 칠판 좀 지우고 할게요. 알겠죠? 아주 좋은 문제야. 이거 잘 봐. 잘 봐. 어려워. 자, 1191번을 보니까
함수 f가 a에서 a로 가는데 1, 2, 3, 4, 5, 6을 원소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a에서 a로 간다. 1, 2, 3, 4, 5, 6 1, 2, 3, 4, 5, 6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다음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죠. 동시에 만족이죠, 그죠? 우선 가조건을 보니까 F2가 F1보다 어떻대? 크대.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F2의 의미는 뭐냐면 2가 F라는 함수를 타고 도착한 녀석. 그게 F2예요. 만약에 2가 3으로 간다고 치면 F2가 3인 거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1이 F를 타고 도착한 녀석이 F1이야. 야, 그러면 얘들아, F2가 F1보다 크려면 가령 이런 거죠. 만약에 1이 3한테 갔어. F1이 3이지. 2는 반드시 3보다 어떤 녀석한테 대응이 돼야 돼? 3보다 큰 녀석한테만 대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F2가 F1보다 커야 되니까. 그럼 이거를 1이 1한테 갈 때 다 따지고 1이 2한테 갈 때 다 따지고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 센스 있게 가보자고. 잘 생각해봐. 잘 봐. 어쨌든 1이 누군가한테 갈 거고 2도 누군가한테 갈 거죠. 결과적으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걸 공역이라고 하는데 공역의 원소 6개 중에서 몇 개가 선택받는 거예요? 2개가 선택받는 거죠. 1한테 선택을 받고 2한테 선택을 받고. 그럼 나는 일단 6개 중에서 선택받을 2개를 선택을 할게. 화살표를 받을 2개를 선택을 할게. 예를 들어서 얘랑 얘가 받았어. 만약에 1이 3한테 가고 2가 5한테 가고 1이 아니면 5한테 가고 2가 3한테 가고 바뀔 수가 있으면 곱하기 몇 팩이야? 2팩이죠. 자리 바꾸는 경우. 하지만 자리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6개 중에 2개를 선택만 하면 둘이만 선택만 하면 무조건 1이 3한테 가고 2가 누구한테 가야 돼? 5한테 가야 되는 거야. 무조건. 무조건. 왜? F2는 무조건 F1보다 커야 되거든. 지금 순서가 정해진 거잖아. 그지? 정해졌기 때문에 내가 고려할 게 없어. 나는 6개 중에 화살표를 받을 2개를 나는 선택만 하면 되는 거야.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조합인 거죠. 그리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함수에서 이 부등호 있으면 크다 작다 있으면 조합이라고요. 알겠죠? 그걸 암기했으면 뭐 그냥 가도 괜찮고 이해해서 가도 괜찮고. 어쨌든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온다? 15가지가 나온다. 근데 아직 대응이 안 끝났지. 이 함수라는 거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요소가 다 동시에 대응돼가지고 하나의 함수가 결성이 되는 거잖아. 그지? 아직 안 끝났어. 가조건을 볼 건데 여기서 구한 경우의 수랑 여기 경우의 수를 곱해야 돼요.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는 거지. 동시에니까. 잘 봐. 가조건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 같다가 들어가 있지. 야, 그럼 이 생각을 항상 해야 돼. 자, 크거나 같다는 크다 또는 뭐인 거야? 같다인 거니까 크다인 경우랑 같다인 경우를 또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크다일 수도 있고 같다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잘 봐. 첫 번째. 크다인 경우. 이렇게 있으면 크다 있으면 이거 내가 조합 의심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F3은 3이 대응되는 녀석. F4는 4가 대응되는 녀석. 이렇게 간다고. 그렇지. 그러면 3이 화살표를 쏘고 4가 쏘고 5가 쏘고 6이 쏘면 총 화살표를 몇 개 쏘는 거야? 4개를 쏘는 거지. 그러면은 6개 중에서 4명이 4개가 화살표를 받죠. 나는요 6개 중에서 화살표를 받을 4개를 뽑기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얘를 뽑았어. 순서는 정해진 거잖아. 이 순서에 의해서 3이 1한테 가고 4는 2한테 가고 5는 3한테 가고 6은 6한테 가야 된다. 나는 뽑기만 하면 된다고. 왜?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6C2니까 몇 가지? 15가지. 또는 케이스 분류죠. 또는 등호니까 등호인 순간 가보자. 그러면 F3, F4 그리고 F5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이 둘이 같은 거잖아.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5가 3한테 가죠. 그럼 F5가 3이니까 F6도 뭘로 가야 돼? 신고 따라 강남 간다 그런 얘기지. 5가 3한테 가면은 6은 선택의 그 의지가 있어 없어? 자기의 의지가 의지에 관계없이 무조건 어디로 가는 거야? 3으로 가는 거야. 나는 이걸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뭐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 세 개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어차피 얘 선택하면요 얘는 얘 따라갈 거거든. 그쵸 소야? 그러면은 지금 세 개가 화살표를 보냈으니까 유리만 화살표를 세 개를 보냈죠. 그럼 6개 중에 몇 명이 받아요? 3개. 몇 명이 받아요? 화살표를 몇 개가 받아요? 지금 3, 4, 5가 화살표를 보냈잖아. 그러면 공역의 원소 6개 중 몇 개가 화살표를 받는 거야? 선택을 받는 거야? 응? 나는 그럼 6개 중에 화살표를 받은 3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서 몇 가지야? 20가지가 넘게. 둘이 더하니까 몇 가지? 35가지. 그럼 가족권에서 15가지가 나왔어. 1, 2가 되는 거. 가족권에서 3, 4, 5, 6가 나왔으니까 계산하면은 몇 가지가 되냐면 525가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정답은 그래서 4번이야, 4번. 알겠지? 근데 이 문제는 제발 이거 좀 잘 기억하자. 결과적으로 나는요, 이런 부등호가 크다 작다가 있으면 당연히 이해라는 과정을 통해서 조합이라는 거 알아. 근데 이해를 하지 않아도 앞으로 그냥 크다 작다 있으면요 무조건 조합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가 있으면 크다와 같다를 나누어서 케이스 분류할 거야. 이거 좀 기억해야겠지. 자, 그 다음에 1193번을 가볼게. 1193번. 이거 하기 전에 여기 잠깐 봐라. 얘들아, 나한테 만약에 23,715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자, 얘는 만의 자리죠. 얘는 그러면 2만인 거예요. 얘는 3,000인 거죠. 얘는 700인 거죠. 얘는 10인 거고요. 얘는 뭐예요? 뭐죠? 2만은 2 곱하기 10의 4제곱이죠. 3,000은 3 곱하기 10의 3제곱. 700은 7 곱하기 10의 제곱. 10은 1 곱하기 10의 1제곱. 더하기 5인 거잖아. 이런 식의 구조가 있으면 23,715라는 수를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고. 알겠죠? 우리만 알겠지? 자, 그럼 수고 잘 봐. 1부터 9까지 서로 다른 자연수 A, B, C, D가 있어. 자, A, B, C, D, E는 1부터 9까지인데 서로 어떻대요? 다르대요. 서로 달라야 돼요. 자, 이때 뭐라고 돼 있냐면 A 곱하기 10의 4제곱 더하기 B 곱하기 10의 3제곱 더하기 C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D 곱하기 10 더하기 2가 이렇게 있어. 요거를 보자마자 얘는요 이렇게 5자리 숫자가 있어가지고 만의 자리가 A, 천의 자리가 B, 100의 자리가 C, 10의 자리가 D, 1의 자리가 뭐라는 거 이라는 거를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이것 때문에 미리 이걸 얘기한 거야. 알겠죠? 어쨌든 이렇게 5자리 자연수 A, B, C, D 중에서 5의 배수이고 조건이 2개가 걸렸어. 잘 봐. 5의 뭐래요? 자, 얘들아 5의 배수가 되려면 1의 자리가 0 또는 뭐가 돼야 돼? 5가 돼야 돼. 근데 A, B, C, D는 1부터 9까지의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0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따라서 2는 뭐밖에 없어? 5밖에 없어. 그러니까 2가 5인 거는 고정이야. 그치? 그 다음에 다음의 대소관계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 A, B, C 사이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대소관계가 있대요. A, B, C는 이렇게 커야 되고 그 다음에 C, D는 이렇게 커야 돼. 그러면 여기랑 여기에 같이 걸려있는 아이가 누구야 지금? C지. 같이 조건이 걸려있는 게 C니까 나는 누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지. 그렇지. C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겠다고.
같이 걸려있는 조건이니까 이게 핵심인 거잖아. 어쨌든 봐봐, 잘 생각해봐. 2가 5잖아. B 중에 가장 큰 건 4죠. D가 만약 4라고 치면 C가 가장 커봤자 몇이야? 3이지. C는 3, 가장 큰 게 3이니까 1부터 9까지의 자연수라고. 그럼 C가 3인 경우 있을 거고 2인 경우 있을 거고 1인 경우 있겠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케이스 분류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첫 번째, C가 1인 경우 한번 해보자. 그럼 잘 봐. A, B, C, D, E가 있는 상태에서 B가 5고요. C는 1이에요. 그쵸? 그럼 남아있는 자연수가 2, 3, 4, 그 다음 5 안되고 6, 7, 8, 9인데 자, 이 상태에서 D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2, 3, 4니까 몇 가지야? D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3가지죠.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2가 맞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제 A, B에 올 수 있는 수는요. 잘 봐. 일단 2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A, B에 올 수 있는 수는 3, 4, 6, 7, 8, 9잖아. 그치. 총 몇 개야 지금? 6개지. 6개 중에서 A, B에 올 2개를 뭐 하면 돼요?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6P야, 6C야? C죠. 왜냐하면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만약에 내가 7과 9를 선택을 했어. 그럼 7, 9랑 9, 7이 아니라 무조건 9, 7이잖아. A가 몇 가야 되니까. 3 곱하기 15니까 몇 가지? 45가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가보자. C가 뭐인 경우 해볼까? 그렇지. 2인 경우 해볼게. 자, 그러면 A, B, C, D, E가 있고 E는 5로 고정, C는 2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B에 올 수 있는 거는 3 아니면 뭐예요? 4죠. 그러면은 몇 가지? 2가지. B에 올 수 있는 게 일단 2가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 3이 왔다라고 해봅시다. 남아있는 수가 뭐가 남았냐면 1, 2, 3, 4, 5 안되고 6, 7, 8, 9인데 A와 B는 2보다는 커야 되니까 이것들 중에 골라야죠. 5개 중에 몇 개 선택이야? 2개 선택이죠.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2 곱하기 10이니까 몇 가지? 20가지.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로 C가 3인 경우 해볼게요. 그러면 A, B, C, D, E에서 E는 5 고정, C는 3. 야, 그럼 D는 무조건 뭐가 와야 돼? 3과 5 사이니까 4죠. 자, D에 올 수 있는 건 4 몇 가지? 1가지. 그치. 그러면은 A와 B는 3보다 큰 수 중에서 4, 5 안 되니까 6, 7, 8, 9. 4개 중에 2개니까 40. 6가지. 이렇게. 더 이상은 안 되지. 그치? 그럼 가지수가 45 더하기 20 더하기 6이니까 몇 가지야? 71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문제 상당히 어려웠다. 그죠? 많이 어려웠던 문제고요. 한 문제만 더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알겠지? 근데 이게 좀 나는 이 문제랑 이 문제 둘 다 너무 중요했던 문제라고 봐. 진짜 중요한 문제. 내신 시험에서 정말 많이 봐왔던 유형의 문제야. 둘 다. 알겠죠? 진짜 많이 나오니까 꼭 좀 잘 연습하세요. 특히 맨 처음에 케이스 생각하는 거 이거 보고 2는 5고요. 그러면 2보다 작은 게 D니까 D가 커봤자 4죠. 그럼 C는 커봤자 3이니까 C는 될 수 있는 게 1, 2, 3. C가 1, 2, 3이니까 세 가지.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조건 다 C에 엮여 있으니까 C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고, 그죠? 요거도. 자, 1202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12개의 점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이 되어 있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냥 그리는 와중에 이게 일정한 간격인지 나도 잘 모르긴 했어. 근데 대충 일정하다라고 하자. 알겠죠? 자,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A, B를 구하고요. 구하라 그랬는데요. 자, 가조건을 보니까 2점 이상을 지나는 직선의 개수. 쉽게 얘기해서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야. 2점을 연결한 직선의 개수. 그럼 어떤 느낌으로 접근을 할 거냐면은 일단 전체에 만들어질 수 있는 개수를 먼저 구할 거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거를 뺄 거야. 알겠지? 중복되는 거를 뺄 거고 중복되는 거를 빼다 보면은 전체를 다 뺄 수가 있거든. 알겠지? 전체를 다 빼는 거를 딱 고려해가지고 마지막에 그만큼의 개수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이 해봤던 것들이야. 무슨 말이냐면 일단 직선이 만들어지려면 몇 개의 점이 있어야 돼? 2개의 점이 있어야 연결해야 직선 나올 거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는 12c이죠. 이렇게. 그지? 근데 잘 봐봐. 이 상태에서 이제 중복되는 걸 볼 건데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해도 이 직선이죠. 근데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해도 이 직선이죠. 이런 것들이 중복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서로 다른 직선이니까. 따라서 4개의 점 중에서 2개를 택하는 경우를 뭐 할 거야? 뺄 건데요. 그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곱하기 3 이렇게. 되니? 괜찮아? 근데 내가 이렇게 빼버리면은 이 직선은 아예 다 빼버린 거 같지? 그치? 그잖아. 근데 우리가 한 번은 카운팅을 해줘야죠. 이것도 한 번은 카운팅을 해줘야죠. 이것도 한 번은 카운팅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얘를 빼버리면요. 이 4개의 점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그 직선의 모든 경우를 다 빼버린 거라고. 우리 한 번은 세야 될 거 아니야.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은 세야 되니까 3은 더해줘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에서 중복된 걸 빼는 건 좋아. 알겠지? 근데 필요에 의해서는 한 번은 카운팅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에 부정 작업을 해주는 거야. 알겠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보정 작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뭐 문제 유형에서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잘 봐. 3개의 점 뭐야? 3개의 점? 얘 가지고 연결해도 이 직선. 이 둘을 가지고 연결해도 이 직선. 이 둘을 가지고 연결해도 이 직선이죠. 이것도 중복이 되지. 그럼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가 몇 개가 있는지를 볼게.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가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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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3개의 점 중에서 2개를 뽑는 거. 3C가 몇 개가 있어 지금? 8개가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5, 6, 7, 8 이렇게. 얘를 다 빼야지. 빠짐없이. 근데 내가 이런 식으로 빼버리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든 직선의 경우를 다 뺀 거잖아. 마지막에는 한 번씩 카운팅을 해야 되니까 뭐를 더해야 돼요? 8을 더해야죠. 이게 A예요. 계산하면 66 마이너스 63 18 마이너스 38에 24에 더하기 11이죠. 42 24 35네. 계산하면 A는 35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B를 보니까 자,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래. 아주 뭐야?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래. 삼각형의 개수.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12개의 점 중에서 몇 개를 뽑아? 3개를 뽑아야 돼. 대신에 여기도 이제 삼각형이 안 되는 건 제외해야겠지.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4개의 점이 있잖아. 이렇게 4개의 점 중에서 일직선 상에 있는 4개의 점 중에서 3개를 뽑으면 삼각형이 안 되잖아. 이런 경우도 제외해야죠. 마이너스 45가 되는 거야. 3. 그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곱하기 3. 얘는 더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아까는요 직선을 한 번은 더해야 돼. 그치? 얘는 근데 더할 필요가 없어. 애초에 아무것도 아니야. 부정 작업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예 빼기만 하면 돼. 한 번도 카운팅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알겠지? 얘네는 한 번은 카운팅을 했어야 되고 직선이기 때문에 얘는 한 번조차 카운팅을 할 필요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3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뽑는 경우도 빼야죠. 마이너스 3C3인데 그런 케이스가 지금 몇 가지가 나와? 8개가 나오죠. 아까 8개 있었으니까. 그치? 계산하면 12C3이 몇이었더라? 220이네요. 마이너스 432, 마이너스 8이니까 200. 얘랑 얘랑 더하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235, 5번. 알겠죠? 자, 이 문제도 시험 나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시험 나와요. 정말 시험 나와요. 알겠죠? 다시 한번 높아지면 얘기하는데 직선의 개수를 구할 때는 전체를 구하고 우리가 중복되는 거 빼주고 직선은 한 번은 카운팅을 해야 되니까 더해주고 정답하게 해주고 삼각형의 개수를 구할 때는 빼기만 해도 돼. 왜냐하면 애초에 여기선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하나도 없잖아. 일직선상에 있으면. 자, 그 다음 초 1204번 볼게요. 그냥 불러갔어요. 쉬는 시간 주기로 했는데 1204번 하고 줄게 그냥. 알겠죠? 1204번 하고 줄게요. 1205번까지 하고 줄까요? 1205번까지 딱 깔끔하게 하고 줄게. 그래야 이게 같은 내용 딱 정리되잖아. 다음에 안 돼요? 나 빨리 좀 해주셔야 돼요. 일단 상황 봐서. 자, 1204번을 보니까 잘 봐. 의미 아닌 정수 전체 집합에서 두 부분 집합 A, B는 다음과 같다. 자, A는 X인데요. 3의 n제곱을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A의 원소야. 그러니까 A의 원소는 뭐냐면은 3의 n제곱을 1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B의 원소는 9의 n제곱을 1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얘들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243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몇이야? 3이지. 야, 기본적으로 10으로 나눈 나머지는요, 그냥 뭐를 적어주면 돼요? 1의 자리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결국 말이 어렵지. 결국 뭐냐면은 3의 n제곱과 9의 n제곱에 뭐의 자리? 1의 자리가 원수라는 거야, 지금. 알겠니? 그럼 A를 보자고. 3의 1제곱은 3이니까 1의 자리가 3이죠. 3의 2제곱은 9니까 1의 자리가 9고요. 3의 3제곱은 27이니까 1의 자리가 7이고요. 3의 4제곱은 81이니까 1의 자리가 1이고요. 다시 한번 3의 5제곱은 또 여기 사실 81에다가 이제 3 곱할 거잖아. 3의 5제곱은. 근데 8은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1의 자리만 구할 거니까. 또 3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 9, 7, 1이 어떻게 되고 있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B를 볼게요. B 어디다 쓸까? 자, 9의 1제곱은 1의 자리가 9고 9의 2제곱은 81이니까 1의 자리가 1이고 81에 또 9를 곱하면 또 1의 자리가 9죠. B는 1과 9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 놓고 집합 C를 이렇게 약속을 했네. 집합 C는 A, 1에 순서 쌍이라는 거지. 순서 쌍인데 A는 집합 A의 원소고 B는 집합 B의 원소래. 이거의 원소 중에서 X의 좌표, 이거의 원소 중에서 Y 좌표에서 점을 찍겠대. 그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만들어진 것들 중 세 점을 연결하여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래. 지금 얘를 만족하는 거를 좌표 평면에 찍으라는 얘기지. 잘 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x축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y축 이렇게 있는데 일단 a가 될 수 있는 건 1, 3, 9, 7이죠. x의 좌표가 될 수 있는 게 1, 3, 7, 9니까 1, 3, 7, 9 잡을게 대충. 그 다음에 y좌표 b가 될 수 있는 건 1과 9니까 1, 9 잡을게 이렇게.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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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점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1,1, 3,1, 7,1, 9,1, 1,1, 3,1 이런 식으로. 그렇지. 여기도 1,9, 3,9, 7,9, 9,9 이렇게. 얘가 4개고 얘가 2개니까 토탈 해가지고 8개 만들어지죠. 그죠? 말이 좀 빨랐네. 천천히 말해. 이때 8개의 점 중 3개의 점을 택해서 삼각형을 만들어. 그게 80 몇이야? 3인데 중복되는 거 빼야지. 4개의 점 중에서 3개를 택하는 거 빼야죠. 그게 아래도 있으니까 곱하기 2. 나머지 제외할 건 없잖아. 그치? 그러면은 8, 7, 6이니까 56 마이너스 8이 나서 정답은 몇이에요? 48 되는 거예요. 2번이죠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1205번 한번 해보자. 자 여기 봐봐. 1205번을 보니까 원 위에 12개의 점이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의 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개의 점을 연결한 12각형이 있어. 12각형.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12각형이 있는데 100가지 그리면 좀 그림이 더러워져서 표시 안 했어. 12각형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이 12각형의 12개의 꼭지점 중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 때 이 12각형과 어느 한 변도 공유하지 않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래. 말이 잘 이해 안 가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표시해야겠네. 잘 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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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점을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지?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은 이 12각형, 흰색 12각형과 공유하는 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내가 3개의 점을 얘랑 얘를 선택을 할게. 그러면 이렇게 되죠. 얘는 이 삼각형은 12각형의 한 변과 공유하고 있지 지금 한 변을. 사실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검정색으로 그려진 게 없어야 돼. 변이 공유하면 돼요? 변을 공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그냥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겠어. 그지? 거기에서 변을 공유하는 경우를 뭐 하면 되는 거야? 깨면 되는 거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몇이에요? 12C 3이죠. 그리고 어느 세 점도 일직선상에 있는 건 없으니까 뺄 건 없어. 그지?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변을 공유하는 경우를 뺄 건데 얘들아 변을 공유하려면요 반드시 2개의 점이 뭐 해야 돼요? 이웃해야 돼요. 그지? 2개의 점이 이웃해야 연결하면서 변을 공유할 거라고. 알겠지? 아니면 3개의 점이 동시에 이웃해도 돼. 3개의 점이 이렇게 이웃하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면서 변을 공유하잖아.
그럼 공유하는 경우도 또 케이스가 몇 가지가 되겠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세 개의 점 중에서 보라색처럼 세 개의 점이 다 이웃하는 경우, 아니면 세 개의 점 중에서 두 점만 이웃하고 한 점은 멀리 있는 경우. 보라색인 경우도 있고 빨간색인 경우도 있다는 거지. 두 가지를 나누어 생각하자고. 알겠지? 그럼 나는 보라색인 경우 세 개의 점이 모두 이웃하는 경우 먼저 갈게. 지금 공유하는 케이스를 보는 거야. 그지? 첫 번째, 세 점이 모두 이웃하는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한 세트, 그리고 이렇게 한 세트, 그리고 이렇게 한 세트 해가지고 다 세면 되겠죠. 그지? 그러면 전체 점이 12개니까 이렇게 세면 좀 몇 개가 나올까? 12가지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면은 이 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 그럼 이 점을 기준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의 점당 딱 하나의 케이스가 나온다고. 세 점이 모두 이웃한 게. 점이 12개니까 총 12가지가 나와야지. 이해가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두 점만 이웃한 경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점을 여거랑 여거를 찍었어. 이렇게. 그럼 나머지 한 점은 얘랑 안 되고 얘 안 되고 좀 떨어져 있어야죠. 그럼 내가 이렇게 이웃했다고 쳤을 때 될 수 있는 나머지 한 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그렇지. 근데 이러한 이웃하는 경우 자체가 몇 가지가 있냐면 또 12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5가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변의 개수랑 똑같은 거지. 그지? 곱하기 뭐를 하면 되는 거야? 11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8이죠. 여기에서 108을 빼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12C3이 아까 몇이었죠? 아까 있었는데 220이잖아. 220에서 108이 되니까 112가 정답이 되죠? 정답은 5번 이렇게. 이 정도 레벨의 문제 시험 나온다. 알겠죠? 충분히 나오고도 넘쳐요. 나와요. 아주 잠깐 쉬는 시간. 네, 문제를 하고 잘 포커스가 잡혀있고 끝. 자, 1211번 볼게요. 1211번. 자, 여기서 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본적으로 얘들아, 사각형은 변이 몇 개야? 4개잖아. 그래서 뭐 직사각형과 평행사변형, 많이 뭐 마름모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려면 세로 방향의 선이 2개가 있고 가로 방향의 선이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보자고. 자, 보니까 다음 그림의 도형은 합동인 정사각형 11개를 이어 붙인 건데 되게 망측하네요.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도형에서 찾을 수 있는 사각형 중에서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나는 뭐를 구할 거냐면은 직사각형 안에 정사각형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 직사각형의 개수를 먼저 구할 거야. 야, 전체 직사각형이라고 해도 얘는 정사각형을 포함한 거야. 알겠지?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이라 볼 수 있는 거거든. 거기에서 정사각형의 개수만 따로 모아면 되는 거예요.
빼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전체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할 건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세로의 선 중에서 뭐 두 개를 선택을 하고 가로의 선 중에서 뭐 두 개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세로선 두 개랑 가로선 두 개랑 만나서 하나의 직사각형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근데 얘는 모양이 여기서 좀 튀어나와 있잖아.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여기만 먼저 보는 거야. 보라색 친 부분에서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에서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내가 몇 번 구했어? 두 번 구했으니까 거기를 뭐 하면 돼? 그냥 빼면 되는 거야. 중복되니까. 알겠지? 그럼 먼저 이만큼 여기 이만큼. 자, 이만큼을 볼 때에는 세로선 3개 중에서 2개를 택해야지. 그리고 가로선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2개를 택해야 돼. 그리고 더하고 이거를 봤을 때에는 세로선 하나, 둘, 셋, 넷, 5, 6개 중에서 2개를 택하고 그 다음 가로선 2개 중에서 2개를 택할 거니까 이C이죠. 이렇게 해버리면 이만큼 부분은 2번 구한 거잖아. 중복되는 거만큼 빼주면 될 건데 어차피 여기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3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치? 걔를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빼주면 되는 거야. 내가 구한 게 바로 전체 직사각형의 개수야. 3 곱하기 10이니까 30 더하기 15에다가 마이너스의 3이니까 42죠. 여기에서 정사각형의 개수를 빼주면 돼요. 정사각형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그지? 그 다음에 12, 13, 14. 이렇게. 그지? 계산하니까 몇 개? 28개. 이렇게 처리됩니다. 수고 괜찮냐? 유림이 괜찮아요?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212번도 가봅시다. 1212번. 이것도 내가 꽤나 강조했던 문제. 그림을 먼저 그릴게. 자, 문제를 보니까 나한테 원이 있고 원주 원의 둘레를 팔등분한 8개의 점이 있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자, 8개의 점 중에서 3점을 택해서 만들어지는 삼각형. 8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 뭐 하는데? 택하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어떤 3개의 점이 일직선상에 있는 경우 없죠. 그러니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어. 뺄 게 없어. 그지? 그러면 86에 나누기 6이니까 56개. 기억은 어때요? 맞죠? 자, 그 다음 미음 볼게요. 8개의 점 중에서 3점을 택해서 만들 수 있는 뭐의 개수를 구하래? 직각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래. 야, 그럼 잘 봐. 내가 얘를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볼게. 이렇게 만약 예를 들어서 3개의 점을 택할 건데 내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정반대일 거니까 여기쯤에 원의 중심이 있겠지. 이거 기억나니? 지름에 대해서 원주각이 몇 도? 90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연결하면 이 각이 몇 도? 90도. 이걸 보고 우리 지름에 대한 뭐 원주각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3개의 점 중에서 2개는 무조건 지름이 돼야 돼. 연결했을 때. 그럼 봐봐. 하나의 지름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은 하나, 둘, 셋, 넷, 5, 6개죠. 하나의 지름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이 몇 개야? 6개지. 그러면 그 지름이 몇 개 나와 지금? 지름 1개 나오죠? 2개 나오죠?
3개 나오죠? 4개 나오죠? 기준은 몇 개 나와요? 4개 나오잖아.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의 기준은 몇 개야? 니은은 12개라 그랬으니까 틀린 거야. 괜찮냐? 그치. 니은은 틀렸어. 예. 자, 그 다음 디귿을 보니까 8개의 점 중에서 3점을 택해서 만들 수 있는 이등변 삼각형의 개수는 24개냐.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어떤 거야? 같은 거잖아. 나는 이거를 보고 느낌이 잘 안 오더라고. 이럴 땐 예를 들어보는 거야. 잘 봐. 지금 이렇게 8개의 점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려면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야겠죠. 그렇지. 이렇게 연결하고 보니까 내가 이 점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졌거든. 그럼 내가 이렇게 연결해도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렇게 연결해도 이등변 삼각형이죠. 잘 보니까 이 하나의 점에 대해서 이등변 삼각형이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지. 그러면 그러한 점이 지금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 8개 있잖아. 하나의 점에 대해서 이등변 삼각형이 3개가 나오는데 그러한 점이 8개가 있어요. 그럼 몇 개 나와야 돼? 총? 24개 나와야 돼.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는 거예요. 그죠? 3번이고요. 이것도 제발 연습 잘해. 연습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줄게. 시험을 못 보니까. 열심히 시험 봅시다. 우리. 자, 최대한 지우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시험 고스란히 나온다. 진짜. 자, 1221번 보자. 여기 보세요. 자, 두 개의 집합 x와 y가 있는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각각의 개수가 pq일 때 pq를 더하라고 그랬어. 내가 x가 있고 y가 있고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라고 하자. 그 다음에 원소가 1, 2, 3, 4. 그 다음 원소가 1, 2, 3, 4, 5. 자, 가도권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x2가 x1보다 클 때 fx2가요. fx가 5보다 크대요. 내가 이거 말했지 이거. 이런 거 있으면 뭐라 그랬어? 조합이라 그랬죠. 조합. 그렇죠?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이런 거죠. 자, 만약에 1이 2한테 가면 x가 클수록 대응되는 녀석도 커야 되거든. 그러니까 2는 2보다 큰 녀석으로만 가요. 2보다 큰 녀석한테만 가야 돼. 젠장. 혀가 꼬였다. 물 좀 마시자. 혀가 꼬였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1, 2, 3, 4 봐봐. 얘도 화살표를 쓰고 네가 마음에 들어. 나의 마음 받아줘. 순간 오케이. 반사. 그죠? 내가 속 반사하겠죠? 쏙 탁. 피한 거야 지금? 아니 그거를 심장에 맞아야지. 피하면 어떡해. 우리만 그래 안 그래? 이거 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망치로 후려 까겠죠 이렇게. 그죠? 어쨌든 1이 화살표를 팍 쏘고 2도 팍 쏘고 3도 팍 쏘고 4도 팍 쏴. 그러면 초타에 몇 개를 쐈어 지금? 4개를 쐈죠? 그러면 1, 2, 3, 4, 5, 6 6개 중에 4명이 화살이 맞겠지. 이렇게. 나는 일단 화살이 맞을 4명을 뽑을 거야. 6명 중에서 4명을 뽑기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뽑았어. 내가 순서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무조건 1은 2한테, 2는 3한테, 3은 4한테, 4는 6한테 간다고. 그렇지. 나는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조합이지. 6C4는 6C2니까 몇 가지?
다 P야. 자, 그 다음에 나조건을 봅시다. 나조건을 보니까 이거는 여전히 만족한 상태에서 조건이 한 개 더 걸렸거든. FE가 뭐라 그랬냐면은 FE가 3이래. 지금 1, 2, 3, 4가 있고요. 1, 2, 3, 4, 5, 6이 있는데 2는 무조건 누구한테 가야 돼? 3한테 가야 돼. 자, 그럼 잘 봐. 1은요 3보다 작은 녀석한테 가야 되니까 얘 아니면 얘죠. 몇 가지? 두 가지. 그러면 3, 4는 4, 5, 6한테 가는 거지. 그러면은 3개 중에서 화살표를 받을 몇 개를? 2개를 뽑기만 하면 되니까 30이라서 이게 Q야. 자, P랑 Q를 문제에서 더하라 그랬으니까 15 더하기 6은 몇이에요? 21이죠, 이렇게. 그죠? 집에 갈 시간이 다가오네요. 시간이 지금 49분이네. 함수 문제는 직접 나처럼 세로로 적어놓고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자, 1222번 가보자. 자, 두 개의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자,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y가 있고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x의 원소가 1, 2, 3, 4, 5, 6. y는 1, 2, 3, 4 이렇게.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잘 봐. 가속권에서 F3은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 무슨 말이냐면 3이라는 녀석은 5한테 가거나 6한테 가거나 7한테 가거나 8한테 가거나 9한테 간다고. 알겠니? 네. 자, 그리고 나서 가속권을 보니까 x2가 더 크면은 fx2가 더 크대. 일종의 서열 정리인 거지. 정의역의 원소도 크기라는 게 있잖아, 지금. 6543이. 숫자가 클수록 더 큰 녀석한테 간다는 거야. 알겠죠? 야, 그럼 생각을 해봐라.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얘들아, 만약에 3이 7한테 갔어. 말이 돼, 안 돼? 왜 말이 안 되냐면 3이 7한테 가면요. 4는 누구한테 가야 돼? 8한테 가야 돼요. 그럼 5는 누구한테 가요? 9한테 가요. 그럼 6이 갈 게 없잖아. 그치? 3이 이제 6한테 가면 4는 7한테 가고 5는 8한테 가고 6은 9한테 가죠. 근데 3은 5 이상이라 그랬지. 3이 갈 수 있는 건 5 아니면 뭐예요? 6이죠. 그럼 케이스 두 가지로 뭐 하면 돼? 풀이하면 되겠네. 그치? 그럼 첫 번째 F3이 5인 경우 해보자. 3이 5한테 갔어요. 자, 그럼 잘 봐. 1, 2는 얘네들한테 가는 거지.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 4개 중 선택받을 2개를 뽑아. 그 다음에 4, 5, 6은 이 4명한테 가는 거지. 그럼 4개 중 선택받을 3개를 뽑아. 6 곱하기 4니까 몇 가지? 24가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F3이 6인 경우. 3은 이 6한테 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1, 2가 갈 수 있는 거는 5까지죠. 그러면 5명 중 선택받을 2명을 뽑을 거니까 5씩. 그 다음에 4, 5, 6은 얘한테 가야 돼. 이건 한 가지밖에 없죠. 네, 무조건 4는 7, 5는 8, 9는 9. 아니면은 3개 중 선택받을 3개를 뽑아요. 3, 7, 3도 1이거든. 계산하니까 몇 가지? 10가지. 분류했으니까 마지막에는 거기. 그래서 정답은 34가지가 되는 거예요.